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 예제를 다 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우리가 마칠 때까지 언제 종강 때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이 아마 JSP 4시간 하는 게 마지막일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2시간 2시간 나눠줘서 우리가 빅데이터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하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날 배운 내용들을 이제 프로젝트 겸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컨트롤 N 해서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프로젝트 다이나믹 해서 웹 프로젝트 해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웹마켓이라고 하세요. 책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책에도.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랑 헤어질 때까지 다 못하면 이제 다 대충 알아들었을 거니까 집에 가서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웹마켓 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언더바 그냥 카피라고 할게요. 언더바 클론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finish next 해서 자 XML 파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우리가 웰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자 컨트롤 N 합니다. 그래서 JSP를 만들어 보는데요. 자 웰컴 JSP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굳이 부트스트랩을 CDN 방식으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소스를 따로 다운받을 필요는 없어요. 추후에 다운받아서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 request set character encoding 해서 여기에다가 UTF-8로 잡아주고요. 이렇게 한글 인코딩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상 링크 태그는요 헤드 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링크를 걸 건데요. 그게 뭐냐면 자 링크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릴이라는 이게 뭐지? 이게 뭐 약자인데 기억이 안 나노. 그래. 이 리소스도 아닌데. 모르겠다. 여하튼 얘가 뭐 어떠한 문서인가 릴리즈다 맞다. 그래. 이게 어떠한 문서인가라는 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쓸 게 스타일 시트이기 때문에 스타일 해서 여기는 자동 완성이 안 돼가지고요. 시트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타일 시트를 어디서 땡겨올 건데 주소를 줍니다. href 주소를 줘서 이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cdn 방식으로 땡길 겁니다. http 하고 자 슬러시 하고 자 max cdn 하고 그 다음에 점 하고 boot 스트랩 이렇게 있죠. 그리고 bootstrap cdn 합니다. 그 다음에 .com 하고요.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웹페이지에서 봤던 어디 갔나요? get start, get bootstrap. 이 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CDN 방식을 쓰려 그러면 요렇게 써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요거를 우리가 지금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요렇게 CDN 하고 bootstrap CDN com 하고 여기다가 슬러시 하고요. 자, bootstrap
부트스트랩도 버전이 있기 때문에 부트스트랩하고 슬러시하고 4.0.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CSS를 내가 쓸 거다. 그리고 나서 부트스트랩하고 min.css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다 못 치신 분 있죠? 드릴까요? 일단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뭡니까?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겠다. 무슨 방식으로? CDN 방식으로 사용하겠다. 즉 CDN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만 이게 허용이 됩니다. 알겠죠? 서만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부트스트랩, 이거는 랩을 이렇게 접시다. 자,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인서트 타이틀에서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자, 웹 쇼핑몰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자, 요거 요렇게 만들어 놓고, 자, 웹 컨텐츠 그대로 요렇게 놔두고요. 자, 우리가 메뉴하고 푸터부터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컨트롤 N 해서 JSP를 하나 만듭니다. 만드는데, 자, 메뉴바를 하나 해서 JSP로 메뉴.JSP를 만듭니다. 자, 다들 만들으셨나요? 네? 예, 그러면 요거 다 지웁니다.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얘는 우리가 액션 태그 인클루드로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자, 스크립트 리스로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역시 리퀘스트 셋 캐릭터 인코딩해서 자, UTF-8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메뉴바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 내브라는 게 있어요. 내브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를 만드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자, 부트스트랩에서 우리가 땡겨 쓸 건데, 자, 클래스를 이렇게 해서 어떤 클래스를 쓸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부니까 나는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내부 바 이렇게 치고요. 일단 내비게이션 바라고 지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자, 여기다가 내부 바 하고 여기다가 대시 하고 익스펜드, 내비게이션을 전체적으로 확장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익스펜드라는 클래스를 쓰고요. 그리고 색상을 좀 지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부 바 해서 여기다가 다크를 주고, 그리고 역시 뒤에 배경도 다크로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뭐 하는 놈이냐? 얘는 이제 내비게이션 바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 바 안에다가 우리가 또 단락을 나눠서 뭔가를 지시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div라는 태그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을 하면, 이거는 단락을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이제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부 바에서도 역시 클래스를 우리가 자,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건데, 자, 뭘 쓸 거냐? 컨테이너를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자른다기보다는 컨테이너 이후로부터는 무언가 클래스로부터는 무엇인가 우리가 내용을 표시할 때 얘를 일단 기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div 이렇게 끌어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줘서 여기에다가 내부 바인데, 내부 바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헤더가 있고
또 뭐 헤더가 있고 또 우리가 내용을 나타내는 컨텐츠도 있고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자 내부 바 헤더 해서 헤더라고 대가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 부분에 헤더가 표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헤더가 표식이 되고 그 다음에 링커 태그를 하나 걸어 둘게요. 우리가 왜 다 하다가 이제 그냥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홈 버튼 누르면 우리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클래스 속성을 또 역시 이용할 건데 자 내부바 해서 여기에다가 대시 하고 브랜드 합니다. 이거는 상표라든지 뭐 이런 표식들을 나타낼 때 쓰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지 속성을 넣어도 되고요. 뭐 상관없는데 일단은 여기에다가 href 속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점 슬러시 하고 자 웰컴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웰컴 만들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JSP로 이동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누르면.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뭐 영어로 이렇게 홈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말로 홈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이거는 제가 영어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홈 이렇게 적어 주게 되면 결국에는 요거 그래서 줄 맞춤을 잘 하라는 이유가 요렇게 잘 하라는 이유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프론트 단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좋아요. 좋은데 하품 째진다 이 자스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프론트 단의 파일들을 만드실 때는 웬만하면 서브라임 텍스트나 아니면 우리가 쓰던 브라켓 있죠. 예? 브라켓 우리 안 썼나? UI 편집기 에디터들 있잖아요. 그죠? 예, 에디터기에 보면 우리가 서브라임 텍스트나 아니면 이런 뭐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이거는 저는 브라켓이에요. 브라켓인데 이거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랩을 이렇게 이거는 내가 지금 저장을 안 해서 그래요. 알겠죠? 예, 랩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저장을 할 거야. 뭘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 거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메뉴야. 메뉴 점 여기에 all 파일즈의 확장자 웹 파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메뉴 점 뭐 예를 들어서 HTML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 바를 인식을 하죠. 그죠? 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앵커 태그 이렇게 넣었으면 앵커 태그 이용을 하면 여기에서 알아서 속성들이 다 나와요. 맞죠? 맞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UI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디자인할 때는 이런 편집 툴을 쓰는 게 좋다 이거죠. 이게 훨씬 더 자리 맞춤도 좋고 이클립스에 비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클립스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만들어서 복사해서 갖다 붙여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브라켓 여기에다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브라켓 소스포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브라켓나 아니면 서브라임 텍스트가 있어요.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에디터를 이제 우리가 에디터를 이용을 하면 가독성이 좋죠. 일단 가독성과 그리고 거기서는 이렇게 물론 부트스트랩 자체의 클래스의 이름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독성과 이제 그런 뒤에 속성들이 바로바로 나와주니까 얘는 코드의 작성이 편리하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지금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메뉴를 이렇게 해놓고 이 메뉴는 뭘 표시를 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니까 얘는 홈 이것만 뜬 나타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니까 welcome.jsp로 왔더라 이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제 이게 메뉴바고요. 이제 메뉴바는 얼마든지 여기서 홈처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div 끌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복사해가지고 또 나누고 아니면 ul이나 뭐죠? ul 태그를 이용해서 li 태그 이용해서 쭉 늘려도 되고요. 그거는 프로그램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줄 거는 이제 푸터입니다. 푸터. 아시겠죠? 자, 푸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메뉴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푸터라고 적어 줍니다. 푸터 이렇게 JSP를 만들고 자, 푸터를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대로 이거 놔두면 되고요. 그죠? 놔두면 되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할 게 딴 거 없어요. 얘는 내부바 표시할 일이 없잖아. 그죠? 네, 내부바 표시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좀 끌어서 앞으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클래스를 텍스트 센터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텍스트를 센터로 보내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푸터를 이제 씁니다. 푸터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푸터의 클래스는 우리가 내용을 표시할 때 제가 뭐 쓴다고 했어요? 클래스 컨테이너다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푸터를 쓰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푸터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p 그리고 볼드 태그를 좀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저작권 이렇게 하고 뭐 카피라이트 하고 웹 마켓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맞나요? 네?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복사해서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타내주고 싶은 거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since 2020 by 뭐 anonymous라고 이렇게 저는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웰컴 파일에 우리가 뭡니까? 이제 포함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 요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웰컴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가서 자, 바디 태그 첫 부분에 자, JSP 액션 태그 우리 포함하는 거 include다 그죠? 예, include를 씁니다. 자, include를 땡겨와서 자, 여기다가 menu.jsp를 이렇게 땡겨옵니다.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string 해서 greeting이라고 할까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자, 쇼핑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형태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에다가 그리팅이 아니고 이거는 태그라인이라고 잡아주죠. 그래서 태그라인으로 이렇게 잡고요. 여기에서는 영어로 welcome to 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다국어 처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우리가 번들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켓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될 것 같네요. 요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우리가 스크립트 리스트를 이용을 했다면 나중에 다 바꿀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자, 그 다음에 자 태그를 좀 나눌게요. 이제 div를 씁니다. div를 써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해서 여기에다가 전버트론을 만들 겁니다. 전버트론은 뭐 하는 놈이냐? 아주 회사의 로고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리고 대표 뭐 말 뭐 이런 것들에 우리 좀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전버트론이라고 지정을 하고 다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자 div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또 역시 하나 만들 건데요. 자 내용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컨테이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표식을 하고 여기에다가 한 h2 태그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 h2 태그 안에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표식을 할 건데 얼마 정도로 크기를 표식을 할까요? 라고 해서 클래스 중에서 자 디스플레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표현식으로 자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그리팅이라고 주려고 합니다. 그리팅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의 이제 표식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을 요까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행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보이죠? 맞나요? 예, 요렇게 나오는. 근데 여기서 페이지 소스 검사를 눌러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게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 h2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만큼 잡아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3을 해서 이만큼 잡은 거고 전버트론이 이만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요렇게 우리가 알 수가 소스를 남의 소스를 봐도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 윗부분을 보시면 이건 뭐예요? 우리 만들어 놓은 거네. 뭔데? 내비게이션 바잖아. 그럼 여기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홈이 여기 있으면 여기 옆에 또 뭐 카테고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열할 수 있을 거잖아. 맞나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로그인 이런 것들 드랍다운 리스트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맞나요? 예.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작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요렇게 우리가 아직 뷰포트는 안 넣는데요. 그냥 뷰포트 넣으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런 박스 있죠. 자, 드랍다운 리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을 작게 하면 요렇게 생기죠. 왜 뭐고 여러분들 단말기에서 그죠? 아이 진짜 아니 이 사람들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웹에서는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드랍다운 리스트가 있으면서 요 클릭하면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다 글자까지 다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뭐 디바이스 단말기에서 보려 그러면 이제 단말기는 작잖아. 화면이 뷰포트가 작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잖아.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많이 봤죠? 예. 예? 예.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게 반응형 웹이라고. 알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 뷰포트 안 넣었어요. 나중에 넣을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에서 다시 나눌 겁니다. 다시 div 해서 여기에서 나누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내용을 좀 표식을 하기 위해서 자 컨테이너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역시 div 태그로 또 나누는데 클래스를 줘서
여기에서는 텍스트 대시 센터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div 태그 이렇게 가지고 오고, 여기서도 div 태그가 하나 더 있어야죠. div, 그죠?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h3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태그 라인을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됐나요? 네, 그 실행을 한번 해보죠.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식이 되더라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자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밑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여기 바디 태그 여기 위에 여기다가 액션 태그를 하나 씁시다. 액션 태그를 include를 하나 씁시다. include 어디 갔노? include 해서 여기에다가 뭐 주면 돼요? footer.jsp 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 div 왜 한 개 자 이렇게 줬어.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뭐 나중에 div 태그를 이렇게 끌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hr 태그로 이제 분리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저작권이 여기에 같이 올라와 버리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분리를 시키면 돼요. 여기에 내용을 좀 더 넣고 여기에다가 수평선 하나 꺼서 얘를 밑으로 내려 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요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죠. 알겠죠? 자, 끊을게요.